붉은 부적의 서한양의 그림자. 한양의 밤은 숨죽인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의 집 대문 위에는 어김없이 피보다 붉은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밤도깨비의 경고라 불렀습니다. 월하는 지붕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1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아버지의 비명이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월하의 아버지는 왕실의 기록을 담당하던 정직한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영의정 무령의 거대한 비리를 알게 된 후 그는 영모라는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어린 월하는 아버지가 죽기 직전 건네준 낡은 가죽 장부를 품에 안고 타오르는 불길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날 소녀의 눈물은 복수의 불꽃으로 변했습니다. 영의정 무령은 한양의 실세였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인자한 정승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뒤로는 매관매직과 조세착복을 일삼으며 백성들의 고열을 짜냈습니다. 무령은 밤마다 자신의 대문에 붙는 붉은 부적에 분노하며 포도청의 밤도깨비를 즉시 잡아 처단하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부적을 만드는 과정은 고행과도 같았습니다. 월하는 깊은 산속 동굴에서 직접 구한 경면주사를 갈아 잉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유품인 장부에서 추출한 진실의 구절들을 암호화하여 그려 넣었습니다. 붓끝에 실리는 것은 단순한 먹물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원혼과 월하의 단호한 의지였습니다. 포도청 종사관 이도연은 냉철한 수사관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 현장에 남겨진 부적들을 수거해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종이의 재질, 먹의 향기, 그리고 필체의 특징까지 무엇 하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이 부적이 단순한 협박장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자의 정교한 복수극임을 직감했습니다. 도연은 무령의 저택 주변을 탐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관리들이 모두 과거 월하의 아버지 사건과 연루된 인물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달밤에 서고에 앉아 먼지 쌓인 기록들을 뒤졌습니다. 정의를 수호해야 할 자신의 위치와 그 정의가 뿌리부터 썩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밤 도연은 지붕 위를 가로지르는 검은 그림자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담장을 넘고 기와를 밟는 두 사람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듯 유려했습니다. 마침내 막다른 길목에서 도연이 월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구냐, 한양을 어지럽히는 자가. 도연의 외침에 월하는 단검을 뽑아들었습니다. 월하는 연막탄을 터뜨려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한양 변두리에 버려진 사찰 지하에 위치한 청명회의 본거지였습니다. 그곳은 억울한 백성들이 모여 진실을 기록하고 세상을 바꿀 기회를 엿보는 비밀 조직이었습니다. 월하는 그들의 칼이자 희망의 상징인 밤도깨비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청명회의 수장 휘영은 월하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월하의 아버지와 절친했던 동료이자 비리 장부의 존재를 알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휘영은 무령이 곧 대규모 군수물자 횡령을 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붉은 부적이 아닌 세상의 눈을 뜨게 할 진실의 비를 내려야 한다. 도연은 수사 도중 부적에 쓰인 붉은 안료가 오직 궁중 기록소에서만 사용하는 특수한 경면주사임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범인이 내부 사정에 정통하거나 기록소와 깊은 관련이 있는 자임을 뜻했습니다. 도연은 점점 월하의 정체에 다가갔고 그 과정에서 무령이 저지른 참혹한 범죄의 흔적들을 목도하며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월하와 휘영은 최후의 작전을 세웠습니다. 무령의 비밀 금고에 보관된 진짜 장부를 탈취하여 한양 한복판에서 백성들에게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다. 휘영의 말에 월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죽음보다 깊은 한이 서려 있었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작전 당일 도연은 월하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칠 곳 없는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격렬한 검투 끝에 도연의 칼이 월하의 복면을 베었습니다. 드러난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눈에서 10년 전 사라진 기록관의 딸 월하의 모습을 찾아냈습니다. 죽여라. 하지만 이 장부는 가져가라. 월하가 품에서 피 묻은 장부를 던졌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무령에게 협박당해 저지른 과오와 그 죄책감에 자결했던 진실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적이 아니라 같은 괴물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희생자들이었습니다. 도연은 칼을 거두었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법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월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종사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도연은 포도청의 수사망을 따돌릴 방법을 알려주었고 월하는 그와 힘을 합쳐 무령의 저택으로 잠입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무령의 거대한 저택 담장을 넘었습니다. 도연은 경비병들의 동선을 파악해 길을 열었고 월하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함정을 제거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무령의 침실 뒤편에 숨겨진 비밀 서고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한양의 모든 비리와 탐욕이 집대성된 거대한 장부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무령의 사가 경비대장과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월하는 도연에게 장부를 챙겨 먼저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단검 2자루를 쥐고 수십 명의 병사들을 상대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붉은 나비처럼 화려하면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에는 자비란 없었습니다. 한편 도연은 장부를 품에 안고 담장을 넘으려는 순간 경비대장과 맞닥뜨렸습니다. 과거 동료였던 이와의 피할 수 없는 결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관직을 버리고 정의를 택한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듯 한치의 망설임 없이 검을 휘둘렀습니다. 마침내 그는 경비대장을 쓰러뜨리고 무령의 저택을 탈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양의 중심가인 육조거리에 전대미문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만 장의 종이들이 하늘에서 눈송이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무령과 그 일당의 비리가 낱낱이 기록된 장부의 사본들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뿌려진 진실을 집어든 백성들은 경악했고 이내 분노의 함성이 온 도성을 뒤덮었습니다. 도연은 관복을 벗어 던지고 직접 임금 앞에 나아가 진짜 장부를 바쳤습니다. 무령은 자신의 죄가 천하에 드러나자 도망치려 했으나 분노한 백성들과 도연이 이끄는 정직한 병사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화려했던 영의정의 권세는 붉은 부적에 적힌 예고대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월하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붉은 부적 한 장을 태웠습니다. 이제 그녀의 가슴 속 불길은 평온한 온기가 되었습니다. 도연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웃음 지었습니다. 어둠이 거친 한양의 하늘 위로 정의로운 새 시대의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